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심리 치유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개념과 이해, 분석과 치유의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병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사랑 역시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지나친 자기 사랑을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내면의 치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큰 방해물은 나르시시즘이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자기 몰두와 시기심. A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B와의 대화에서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부쩍 울적해진 A는 우연히 만난 옛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만나기 전까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니까 편하게 모두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 예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금 화도 났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서로 묵묵히 술을 마시다가 찝찝하게 헤어졌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취하지도 않았다. A의 불쾌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A의 친구 B는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을 자기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곤 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나 이번 승진 시험에서 탈락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나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때 얼마나 쪽팔리던지 한 해를 겨우 버텼네. 올해 승진 발표가 났는데 말이야. 로 시작해서 20분간 최근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한다. 집에 돌아가도 편히 쉴 수 없고 삶이 너무 고단해 라는 푸념엔 야 그래도 넌 혼자 잤냐 나보다 낫지. 난 집에 돌아가서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진짜 일이 너무 많아 죽겠다로 시작해서 가정에서의 불만은 30분간 늘어놓는다.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자 만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A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고작 대여섯 마디 정도였다. 그 외에는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친구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전부였다. 반박이라도 하려고 하면 말이 더 길어질 판이니 그저 묵묵히 내 말이 맞다고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B와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말할 때는 열변을 토하다 쓸쓸히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수그러들었다. 게다가 A에 대한 칭찬으로 술자리를 마무리하는 B의 술버릇도 한몫 거둔다. 결국 A는 또 다시 만나자는 B 전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나갔다가 자신이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꼬리잡기식으로 이어지는 친구의 푸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기승전 나로 이어지는 지루한 이야기들.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평상시에 주로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상담에 와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한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매주 한 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진다. 그리고 심지어 할 말이 매우 많다. 이토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즐긴다. 듣는 것을 잘한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렵거나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들켜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다. 그에게 관심이 있고 힘들어하는 그를 돕고 싶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이들은 결국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목받고 싶어서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상대방을 지루하고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어쩌면 말하는 본인들 역시 지루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의미가 없다. 아니,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상만 선택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으며 때론 존중할 수도 없다. 다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A의 친구 B는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을 세우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만 A처럼 편히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대신 나를 인정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며 그렇지 못한 순간 실망하고 심지어 화를 내며 무시한다. 감히 나에게 특권의식과 분노. D 과장은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세련된 편이라 타 부서 후배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선배의 표본으로 불린다. 일을 잘하니 배울 점도 많고 후배들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식 자리에서조차 술을 억지로 권하는 일 없이 깔끔해서 좋다는 것이다. 특히 일이 잘 풀려 기분이 좋은 날엔 그의 주변의 넓은 범위까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된다. 재밌는 농담을 잘하고 배우라도 되는 양, 연기력도 뛰어나 한방에 부서 전체를 웃음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D 과장의 그림자는 가까이 있는 후배들에게만 보였다. D 과장에게는 남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만큼 부서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도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만만한 후배들 앞에선 자신의 화를 숨기지 않는다. 외부 업체와의 미팅에서 자존심이 건드려진 일이 있는 날엔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분노한다. 아무리 동료가 그를 위로하거나 충고의 말을 건네려 해도 소용없다. 복수심에 불타오른 그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한다. 후배들은 갑자기 변한 선배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처음엔 당황하며 진정 국면으로 돌아올 때 역시 우리 선배님을 외쳤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서 D 과장은 후배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후배들은 늘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복수의 대상이 될까봐 노심초사다. 그러고 보니 그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농담조차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차갑고 강렬한 자기애적 분노. 분노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감정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을 명확히 적으로 인식하고 싸워야 한다. 이처럼 공격으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욕구, 생존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분노다. 인간관계에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어느 평온한 주말 아침,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어제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더라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주말에 그냥 자기 아깝잖아. 그래서 어젯밤에 좀 무리를 했지 라고 말했다면 아내의 반응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한 반응이다. 반면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발끈하며 대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매일 밤 그랬어? 요새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이야? 그의 분노와 끝나지 않는 변명들로 아내 역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다. 결국 이들이 대화는 큰 싸움이 되고 만다. 이처럼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한 가지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도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화를 폭발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 마치 언제나 날카로운 칼을 갈아두고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대방이 반박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그들의 분노는 차갑고 섬뜩하다. 자기 사랑의 기술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라.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또 다른 비교로 나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이 좁다고 위기소침해진 아이에게 더 가난한 친구를 예를 들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해가 될 뿐이다. 그 아이는 집의 크기로 얼마나 부유하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배우게 된다.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부유한지 아닌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흔들릴 것이다. 때로는 자존심을 세운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욕하며 분노할지도 모른다. 또한 나보다 더 잘 사는 상대를 만나면 위축되거나 혹은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비교는 분노, 수치심, 질투심 등을 키워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강점을 갖고 있다. 사실 비교를 통해 인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도 어떤 점을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결국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충격요법으로 쓸 수 있다. 의미 없는 비교로 괜한 열등감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모두가 완벽할 수 없다면 나 역시 그렇다. 내 약점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거기서부터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 내가 키가 작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키가 큰 척 우기거나 커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키가 작은 사람이 커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키가 갑자기 자랄 리도 없다. 그런 점에서 약점을 가리기 위한 행동은 비효율적으로 나의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내 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제껏 키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강점으로 타고난 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저 보통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고 잘 개발하면 그야말로 강점이 되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약점을 가리느라 소모했던 마음 대신 잠재력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에너지로 쓴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든 포장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허상들과 평가의 잣대들에 흔들리지 말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롭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또한 뭐든 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인간미가 없다고 말한다. 어쩌면 인간의 진정한 매력은 빈틈, 약점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스스로를 그대로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이 책은 상담 심리 전문가 이계정 저자가 나르시시즘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치유 방법을 다룬 심리 치유서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문제가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저자는 이러한 과도한 자기사랑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을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오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영화, 책, 음악 등을 통해 내용을 쉽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왜곡된 자기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